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HMM 소속 나무호가 두바이 항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폭발 원인이 외부 공격인지 아니면 내부 결함인지 규명될 전망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HMM 소속 나무호가 폭발 사흘 만에 사고 해역을 빠져나와 무사히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기관실 화재 여파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진 나무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조선소 접안을 마쳤습니다. 이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조사단이 나무호에 승선하며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전문가 등 두바이에 파견된 정부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내 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기관실 내부 CCTV 영상 등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선체 안팎과 기관실의 손실 여부를 살펴보는 선박 확인 절차와 선원 면담도 진행됩니다. 두바이 항에 도착한 뒤에도 조사 협조를 위해 나무호를 지키고 있는 승선원 24명은 면담을 마치고 하선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기초 조사를 끝낸 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들의 판단으로 원인 규명 절차를 이어가는데 최대 쟁점은 역시 폭발 원인입니다. 이란의 공격이나 부유 기뢰에 의한 외부 충격인지 아니면 기계 노후화나 관리 부주의로 인한 내부 결함인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단순 화재라고 하면 1차 윤곽 자체는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 충격이나 군사적 요인이 이제 쟁점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발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과 이란 사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YTN 박견입니다. 청와대 역시 나무호의 화재 원인 조사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피격 여부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수도 있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나무호 화재 사고 관련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심이 쏠렸던 화재 원인에 대한 청와대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불이 난 이후 초기엔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이 있지만 추가 검토 결과 피격이 확실치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배가 침수되거나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나무호가 외부 공격을 받았다고 섣불리 단정짓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안보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바는 없고. 청와대가 이처럼 추측을 자제하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건 피격 여부에 따라 정부의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내부 결함 등으로 인한 단순 화재로 결론나면 수리와 안전조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게 아닐 경우 셈법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유실된 부유기뢰 등 직접적인 공격 의도가 없었더라도 외부 충격으로 피해를 본 거라면 정부로선 상응 조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란이 우리 선박을 일부러 공격한 거로 드러난다면 군사, 외교적 대응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치밀한 계획하에 공격을 했다. 이거는 사실은 한국 선박과 그 민간인에 대한 적성 어떤 선포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우리 군의 파병을 요구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또한 다시 거세질 공산이 큽니다. 이란과도 대화 채널을 이어가며 실용 외교를 모색했던 청와대로선 결과에 따라 전쟁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국익을 지켜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됐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제안에 대해 이란이 답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8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몇 시간 내 이란이 진지한 제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안을 담은 한쪽 분량의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과 이란 남부에서 잇따라 대규모 교전을 벌였습니다.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휴전이 위태로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밤하늘에 번쩍이는 불빛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이란 매체는 미군 공습으로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 섬에서 폭발음이 잇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게슘 섬의 바흐만 부두가 공격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이란도 반격에 나서면서 휴전 기간에도 대규모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자위 차원에서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요격하고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전은 미군의 이란 유조선 공격이 발단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해상 동서의 위반을 이유로 이란 유조선을 전투기로 타격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휴전 위반이라며 미 군함을 겨냥한 공격을 벌인 겁니다. نفتکش ایرانی یگانهای معترض دشمن اعلام کردند در محدوده تنگه هرمز زیر آتش موشکی قرار گرفتند که پس از تحمل خسارات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미 구축함 3척을 공격했지만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빨리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공격은 가벼운 경고였다며 휴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e're negotiating with the Iranians. We have, you probably heard, we took our 3 destroyers and we rammed them through some pretty big stuff today. 하지만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미국이 상습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ICE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종가는 배럴당 101.29달러로 전장보다 1.23%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는 배럴당 95.42달러로 전장보다 0.64% 상승했습니다. 종전 협상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오히려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은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현장에서는 저강도 전쟁이 일상이 돼버린 이른바 무늬만 휴전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전면전은 부담스럽지만 물러설 수도 없는 외나무 다리에 서 있습니다.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로 미군을 끊임없이 자극해 협상력을 높이려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압도적 무력 과시와 협상을 병행하며 갈등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묘한 대치 이면엔 각국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겐 중동 리스크를 적절한 수준으로 묶어두는 성과가 필요합니다. 내부 경제난에 직면한 이란 지도부 역시 적과의 대치를 결속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장기화 국면과 판박입니다. 최근 불거진 가짜 악시오스 논란은 이런 혼란을 극대화합니다. 정보를 흘려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정보전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공식적인 휴전 발표가 나와도 현장 군인들과 시장은 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That the more likely scenario is that they will reach a new non-negotiated status quo. One in which the Iranians do not get sanctions relief, but they do retain control of the Strait of Hormuz because the United States does not go back into full-scale war with Iran. 결국 지금 상태는 갈등의 해결이 아닌 비용의 상시화를 의미합니다. 양측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호르무즈의 군사적 긴장은 이제 해소해야 할 변수가 아닌 상시적인 뉴 노멀로 굳어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평화라는 외교적 수사 뒤에서 호르무즈 리스크는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물류 시스템에 피할 수 없는 기본값이 돼가고 있습니다. YTN 권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란과의 종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로선 어떻게든 회담 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란에 대폭 양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쟁을 끝내고 싶은 트럼프의 급한 마음은 곳곳에서 읽힙니다. 특히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Could happen any day. Could, and it might not happen, but it could happen any day. I believe they want the deal more than I do. 호르무즈에서 미군이 이란군과 미사일을 주고받아도 별거 아니라며 선을 긋습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란의 대응과 달리 트럼프는 휴전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란과 협상도 잘 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는 걸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건데 어떻게든 중국에 가기 전에 종전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We have had no problem, and we've had no problem with China and Iran. And everybody said, "Oh, China, China." We've had no problem with China. 중간 선거를 앞두고 외교적인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로서는 시진핑과의 이번 회담이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쟁을 끝내거나 최소한 이란을 달래고 시진핑을 만나야 회담의 주도권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인 겁니다. I think he needs some kind of victory, a diplomatic victory that will show to his folks at home, to Americans. 이렇다 보니 겉으로는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란이 원하는 당근을 고심하고 있다는 속내도 엿보입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약간의 명분만 챙길 수 있다면 이란에 대폭 양보하는 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럴 경우 성급한 합의가 두고두고 트럼프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란 전쟁에도 미국 고용은 안정세를 보이며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장중은 물론 종가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 소비자 심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이어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도 미국의 고용 상황이 4월 들어 회복력 있는 모습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4월 비농업 일자리는 3월보다 11만 5천 명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의 2배에 달했습니다. 실업률은 4.3%로 한 달 전 수준을 유지하며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자 가스 수출국인데다 인공지능이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포로 5월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There is a vulnerability that seems to be emerging with our economy and consumer spending being 2/3 of our U.S. economy. The lower end seems to be really struggling at this point. 미시간대가 조사한 경기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지수 잠정치는 5월 48.2로 4월보다 1.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난 1952년 이후 역대 최저치인 지난달에 49.8을 재차 경신했습니다. 종전 협상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잇따르면서 국제 유가는 출렁이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의 공급 차질이 완전히 해소되고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기 전까지는 중동 정세가 미국 소비자 심리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연일 관련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당 지도부까지 부동산 이슈 설전에 참전하면서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재건축 정비사업 밀집 지역인 송파구를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민주당의 험지로 손꼽히는 강남 일대에서 정 후보의 부동산 정책 역량을 부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동을 대한민국 도시재생의 모델로 만드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후보는
강남 4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문제를 풀겠다고 제안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그동안 강남 부동산 문제들을 외면해 시민 불편이 컸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시장은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그동안 뭐 하시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가 국민의힘 지도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이재명 정부의 주장은 통계 왜곡에 불과하다며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만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강남 일부 고가 지역의 조정을 부동산 안정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현실 왜곡입니다. 오세훈 후보도 정원호 후보의 공약인 착착 개발이 자신의 신속 통합 기획 정책을 따라한 거라며 평가절하했고,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월세난의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은 대통령발 전월세 씨말리기 정책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용산정비창 부지에 UN-AI 허브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이 부지가 15년이나 방치된 건 오세훈식 개발의 실패라고 지적하자 오세훈 후보는 정 후보가 앞서 용산 부지에 1만 가구 공급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걸 두고 용산을 닭장 아파트촌으로 만들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이 서울시 선거 판세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집값 상승이나 공급 부족 등 사태의 책임을 상대 진영으로 돌리는 내탓 공방은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6당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하려고 했던 헌법 개정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 좌초 책임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에 돌렸고, 이후 여야는 개헌이 무위로 돌아간 걸 두고 내탓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 불성립으로 좌초된 헌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1야당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전날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에 이어 이번엔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고 나서자 개헌안을 재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만든 개헌 기회를 걷어찼을 뿐만이 아니라 국민께 한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도 같이 걷어찬 것입니다.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 개헌이 최종 무산된 건데 회의장은 곧장 고성으로 얼룩졌고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했습니다. 오 의장은 눈물을 흘리며 본회의 산회를 선언했는데 이후 여야의 장외 설전은 격화했습니다. 개헌을 이렇게 필보까지 동원해서 막을 것은 이후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고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역사는 독재를 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개헌 추진 분명히 심판할 것입니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인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와 관련한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자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며 공개 발언 도중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고, 꽃게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살떨리는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는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 추진 등 반헌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반헌법적이고 헌법 파괴적인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지금도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본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 시도 역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개헌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은 지방선거와도 맥이 닿아 있는데 내란 심판과 정권 견제를 각각 외치는 여야의 구호는 선거 결과로 평가받게 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야권이 이 대통령의 죄지우기 시도라며 총공세에 나서자 민주당은 특검법 논의를 일단 선거 뒤로 미루자고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대해선 윤어게인 공천 공세로 반격에 나섰는데 특검법과 윤어게인 논란은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기소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를 벌인 더불어민주당. 다음 수순은 특별검사 도입이었습니다.
민주당 특검법은 대장동 의혹 등 이 대통령이 당사자인 8개를 포함해 모두 12개 사건을 특검이 수사하고 필요하면 공소 취소, 그러니까 재판 자체를 없앨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앨 거다. 이를 6.3 지방선거 결과로 막아야 한다며 야당은 심판론을 꺼내들었고, 독재 정권을 끝장내는 선거입니다. 6월 3일 국민의 분노를 모아 실제 보수층도 꿈틀, 전국 주요 격전지 여야 격차가 줄어드는 분위기에 왜 지금 추진하냐, 민주당 내부서도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고생을 하면서 뛰고 있는 이 동지들을 다 버릴 셈이 아니라면 앞으로 신중해달라고. 방미 논란 등 국민의힘의 끝없는 자충수로 대승을 낙관하던 선거판이 흔들리자 청와대가 먼저 수기가 필요하다며 진화에 나섰고, 결국 민주당도 선거 뒤 논의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특검법 처리 시기, 절차,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그럼 선거 끝나고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것이냐는 야당의 총공세에 민주당은 아킬레스건인 윤호개인 카드로 맞불을 놨습니다. 윤석열 호위무사로 불리던 전직 국회의원이나 이 나라를 지키려고 계엄을 했다는 인물 등이 줄줄이 공천장을 받은 점을 꼬집고 나선 겁니다. 그 정권의 실패 앞에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마 포기로 윤호개인 공천 논란이 잦아들길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다만 조작기소 특검법이나 장특공 폐지 논란 등 여권발 선거 호재에도 양당 지지율 격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으며 윤호개인 공천이 분위기 반전의 기회를 깎아먹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작기소 특검이나 윤호개인 논란은 지방선거는 물론 선거 이후 양당의 당권 관련 이슈로도 꼽힙니다. 양당 지지자들, 특히 강성당원들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인데 일반 유권자들의 표심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숨진 최상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명조끼조차 없이 급류에 투입됐던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까진 약 3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을 권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집중호우 실종자를 찾겠다며 맨몸으로 급류에 들어갔다 숨진 최상병.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1사단장 등 작전 지휘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마친 수사 결과가 하루아침에 번복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해병대 사령관님께서 직접 메모한 법무관리관의 부당한 지시, 혐의자를 다 빼라, 기록만 넘기면 된다. 경찰에 평가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른바 VIP 경로설도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사단장까지 처벌하느냐며 화를 낸 뒤 경찰로의 수사 이첩이 보류됐다는 의혹입니다. 여기에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민간인 로비 의혹까지 터져나왔고 결국 특검이 닻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후 특검은 150일간의 수사를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특검 구성원 모두는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수많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거쳐 최상병 순직 약 3년 만에 나온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에 대한 사법부 첫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수사 외압에 관여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의 재판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병대 지휘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선고는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발동한 10% 글로벌 관세도 무효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요 국가를 상대로 한 무리한 관세 압박이 미국 내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상호 관세 도입을 발표하고 각국과 무역 전쟁을 벌입니다.
Such horrendous imbalances have devastated our industrial base and put our national security at risk. That's why, effective at midnight, we will impose a 25% tariff on all foreign-made automobiles. 한국산 제품은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가 협상을 통해 15%로 낮췄습니다. 미국 내 주요 수입업체와 일부 주정부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의지를 꺾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은 위법 결정이 난 상호관세를 바로 대체해 각국의 글로벌 관세 10%를 새로 부과했습니다. 대규모이자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주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삼은 겁니다. Today I will sign an order to impose a 10% global tariff under Section 122 over and above our normal tariffs already being charged. 향신료와 장난감 수입업체 등 미국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관세도 위법하다며 3월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글로벌 관세마저 법률에 어긋나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 2대1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 업체의 글로벌 관세 적용을 영구 금지하고 이미 낸 관세를 이자와 함께 돌려주라고 행정부에 명령했습니다.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는 본질이 다른 개념인데도 이 둘을 혼동해 무역법 122조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를 생략한 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글로벌 관세 금지 명령을 원고 업체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널리 적용해달라는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법원이 보편적 금지 명령은 거부해 전국의 모든 수입업자가 즉각 구제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는 7월 만료 예정이었고 그때가 되면 행정부는 다른 관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0%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건 연방통상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날 연방통상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봄철 농번기가 이어지고 포근한 날씨에 야외 활동도 늘면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본에서만 드물게 발병했던 진드기 매개 질환인 오즈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책로나 풀숲, 논밭에 퍼져 있는 진드기는 다양한 질병을 옮깁니다. 털진드기 유충은 쯔쯔가무시병을, 작은 소피참 진드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80대 여성 검체에서 뭉뚝참 진드기가 매개하는 오즈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해외여행은 한 적 없고 집 앞 텃밭에서 일하다 감염된 거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했는데 2023년 7월 일본 여행 중 감염된 경우를 빼곤 국내 첫 발병 사례입니다. 2018년 에히메 현에서 최초로 확인된 오즈 바이러스는 일본에서만 소수 감염이 있었고 2023년엔 70대 일본 여성이 오즈 바이러스에 의한 심근염으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발열과 오한, 근육통 등 SFTS와 증상이 크게 다르지 않아 구분마저 쉽지 않습니다. 또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풀숲이나 논밭을 갈 때 진드기 기피제를 꼭 뿌리고 긴 팔, 긴 바지를 입어 예방합니다. 현재 전용 치료제는 없지만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므로 빠른 진단과 적절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집은 산책 시 수풀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는 강아지에게 진드기가 달라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 바이러스와 관련해 보건당국은 국내 감염 위험도가 낮다고 밝혔습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내엔 한타 바이러스 심폐 증후군을 유발하는 설치류가 서식하지 않고 해외 유입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외 감염병 동향을 계속 살피고 있다며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를 방문하는 경우 설치류와 접촉을 피하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워지면 나타나는 불청객이죠. 러브버그가 올해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심 근처 산속 곳곳에 유충이 빼곡히 몰려 있는 건데 서울시가 미리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축축한 낙엽을 들춰보니 애벌레가 우글거립니다. 붉은 둥우단 털파리, 이른바 러브버그 유충입니다. 여기도 이만큼 있죠. 여기도 이만큼 있고. 얘네들이 이제 축축한 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둡고 습한 곳을 찾아 최대 500개에 달하는 알을 낳다 보니 개체수가 급증해 여름이면 곳곳을 까맣게 뒤덮기 일쑤입니다. 해가 없는 곤충이지만 불쾌감을 주는 탓에 관련 민원은 서울에서만 수천 건에 달합니다. 시민 10명 가운데 9명이 혐오감을 느껴 방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여전히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계획을. 대규모 출몰을 막기 위해 올해는 아예 유충 제거부터 시작했습니다. 털파리 유충에 특화한 친환경 방제제 BTI 살포에 나선 겁니다. 48시간 동안에 이제 98%의 유충이 사멸하는 결과를 얻었고요. 성충이 나오게 되면 얘네들이 산란을 하게 되면 어쨌든 300에서 500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유충 방제 방법을. 성충으로 대발생할 시점은 다음 달 말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해당 시기에는 포집기를 집중 설치하고 방제용 살수 드론까지 도입해 러브버그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희소병을 앓고 있는 4살 아이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떠난 가족 나들이 도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연휴라 차량 정체가 심했는데 경찰이 길을 뚫고 120km를 함께 달리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차에서 여성이 아이를 안고 내립니다. 아이는 이미 다리가 축 늘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 300여 명만 앓는 희소병, 바스 증후군이 있는 4살 재유리가 쓰러진 겁니다. 흉통을 호소하며 청색증까지 보이는 위급한 상황. 대구의 병원까지 가야 하는데 연휴를 맞은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입술이 이제 색깔이 붉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고 혈색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얼굴에. 차가 완전히 멈춰버려서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발만 동동 구르던 가족에게 구세주처럼 나타난 건 경찰이었습니다. 사이렌과 수신호로 정체 구간을 뚫어준 겁니다. 병원까지 120km 거리를 앞장서준 덕에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관할 구역 벗어날 때마다 다른 분들이 또 합류해 주시고 그 응급실에서 좀 조치를 취하고 좀 많이 좋아졌어요. 꽉 막힌 도로 위 경찰의 신속한 대처가 위급했던 어린 생명을 구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전설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삶을 처음으로 조명한 영화가 다음 주 관객들과 만납니다. 이처럼 극장의 큰 스크린과 풍부한 음향으로 현장감을 살린 음악 콘서트 영화가 잇따라 개봉하고 있습니다. 개봉 영화 김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팝의 왕제 마이클 잭슨의 데뷔 시절부터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하기까지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실제 공연을 보는 듯한 히트곡 메들리가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실제 조카가 영화 데뷔작으로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됐습니다. 삼촌의 몸짓과 무대 매너를 재현하며 스크린 위 마이클 잭슨을 되살려냈습니다. Z세대를 대표하는 팝스타 빌리 아일리시가 지난해 영국 맨체스터 대형 실내 공연장에서 열었던 콘서트 실황을 담았습니다. 아바타 시리즈의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빌리 아일리시에게 3D 콘서트 촬영을 제안해 성사된 프로젝트입니다.
최대 20대의 카메라를 동원해 관객이 공연장 한가운데 있는 듯한 현장감을 구현했습니다. 영혼을 바치면 시험에 답을 볼 수 있는 눈을 준다고? 이럴 거면 그냥 공부를 해, 얘들아. 수능 귀신에 휘말려 목숨을 건 모의고사를 치르게 된 MZ 교생과 흑마술 동아리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학교라는 익숙한 공간 위에 흑마술과 오컬트 요소를 더해 색다른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빠른 전개와 코믹한 상황들을 앞세워 1020 관객 공략에 나섭니다. 되게 독보적인 장르가 또 하나 탄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마냥 공포고 사교육과 공교육에 대한 어떤 고충들을 무겁게만 다뤘으면 조심스러웠을 텐데 독특하게 잘 풀어냈거든요. Johnny Cage, you have been chosen for Mortal Kombat. 전성기가 지난 액션 스타가 지구의 생존이 걸린 결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동명의 인기 격투 게임을 원작으로 한층 확장된 세계관과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해 전작보다 규모를 키웠습니다. 촘촘한 서사보다는 원작의 인기 캐릭터들의 총출동과 거친 액션 쾌감에 집중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인도네시아 할마헤라 섬에서 화산이 분화해 등산객 3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됐습니다. 인도네시아 화산청은 현지 시간 8일 아침 7시 41분쯤 동북부 북말루쿠주 할마헤라 섬에서 두코노 화산이 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산 분화로 화산재가 10km 상공까지 치솟으면서 등산객 3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됐습니다. 한국에서 이른바 물뽕 원료를 대량으로 들여와 미국 동부 지역에 유통한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이 미 수사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현지 시간 7일 마약 원료인 감마부티 롤락톤, GBL을 밀매한 조직원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뉴욕과 워싱턴 DC 등에 유령 화장품 회사를 세운 뒤 한국산 GBL을 세정제나 미용용품으로 허위 신고해 밀수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침엔 겉옷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7도, 거창은 6.7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에는 서울이 23도, 거창은 25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20도 안팎까지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북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행 가는 분들은 더욱 불조심해 주시고요. 낮 동안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7.3도, 청주가 11.1도고요. 낮 기온은 춘천 22도, 청주 23도, 대구 2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맑겠지만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뉴스타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